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연휴 전 마지막 이 시장 정리 한번 제대로 이번 시간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이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함께 지속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각각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가 최근에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페드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금리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바뀌는 것 없이 이 많은 이들이 동조하는 흐름까지 보여주다 보니까는 안 좋은 내용이 좀 대세가 되고 있다. 예, 시장 사람들은 이걸 악재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걸 때문에 최근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이 JP 모건의 CEO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5%도 예상 못했지만 7%대까지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예상치로 놓고 봤을 때 7%는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굉장히 강한 이가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채권의 매도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인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 재차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중한 때 4.56%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2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때 4.87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채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흐름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지금 이 연준의 셧다운 이슈가 이제 계속되는 모습인데 이 무디스가 이 관련된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한 데 이어서 아예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매주 이 내용이 길어지면 하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빠르게 끝나야 된다라고 발언한 게 시장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재들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금리 이 높은 수준 에서 길게 유지는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몇몇에서는 이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 인상의 확률을 낮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악재는 맞는데 최악은 피해갔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건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을 해서 유지되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해보기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8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62.5%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11월 달 확률 높아지고 12월 달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세가 시장에 작용을 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이런 확률이 꾸준하게 높아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주식은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 미리미리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곤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금리를 시장에선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다? 원래라면 75bp 인하였다면 25에서 50bp 인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인하가 진행이 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이 사이클이 한번 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90.39달러로 플러스 0.79% 상승 마감,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이 향후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니까 꼭 이제 추적 관찰하시길 바라며 이외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은 7월 달에 이 주택의 가격이 미국에서 조금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8월 달 지표를 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신규 주택의 판매가 8.7% 감소됐다. 고금리 이슈 나오니까는 네, 시장에서 바로바로 이를 악재로 생각을 하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신규 주택의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기존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지방 은행들 현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부분 정상화를 하는데 최대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중국의 GDP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 전체 자산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 중국이 수입을 해오는 이런 물량이 줄어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도 이건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1등 수출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번 기회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실적이 정체되든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경기 침체 탈출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때리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미국에서 이르면 금주 삼성 SK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무기 유예를 통보할 뜻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으로 미래 성장하는 이런 새로운 동력의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막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에 안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겹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이기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를 뚫으려고 했을 때 이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큰 경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조금 더 치고 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을 거고 여기에 손실을 보는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딱 갈라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안 좋은 기업은 끊임없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기업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꼭 보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으로 이 분류가 되고 있는 섹터의 이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목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차 전지. 지금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재 가격들까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반도체 다시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안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의 공급이 좀 과잉이 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차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후에 금리 인하되면은 부담이 적어지고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플랫폼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이때를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며 다음 스텝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간적으로 한 1에서 2년 정도는 질질 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완벽하게 포기하는 것도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얘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빠지다가 오늘 드디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반등은 아니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핵심으로 짚어야 될 포인트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핵심으로 봐야 될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가장 큰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 한국에서 해외 원전 수주전 관련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소송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긴 하겠지만 1차전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것, 그리고 추가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냐면 수출 통제하는 거 미국 정부 쪽에서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최악의 악재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이후에 수주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 소송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악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년 단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리스크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외에서 발주하는 물량들을 우리가 따올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폴란드가 원전이 발주하면서 수주전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때 각 국가별로 점수를 내렸던 것이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이제 빠졌었고요, 거기서. 그때 이제 후보군이 미국, 한국, 그리고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점수가 낮았고요. 미국과 한국은 각각의 강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조금 더 점수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일거리를 따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국도 높은 점수를 통해서 많은 일거리를 따왔던 과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코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수준에서 충분히 많은 물량을 따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탑3 안에서도 탑2 안에는 무조건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국가 차원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달에는 영국, 12월 달에는 네덜란드를 방문해가지고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원전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일거리를 따오는 이러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SMR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SMR 강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대감 가지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최대 수혜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부분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의 수급과 차트의 디테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받쳐주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하락에 제한이 걸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받쳐주는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빨간불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몇 개만 보더라도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기관 받쳐주고 외국인 매수하는 모습 나오자마자 크게 튕겨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외국인 매도하는 건데 이들 돌아서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확실하게 며칠 동안은 편안하게 그냥 반등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오늘 찍고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넓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단과의 이 갭도 어느 순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481선 이 언저리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간다라고 했을 때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481선 돌파하면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변동성 한 번 더 나오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또 이렇게 수렴의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2만 원 언저리까지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만 원 이후에 전략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이 수렴 그리고 수급 그리고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총정리를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의 질을 봤을 때에는 최고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외국인 컴백 돌아오는 모습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 볼린저 하단 찍고 여기에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481선 언저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마저 돌파한다? 그럼 단기성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쭉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서 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던 것이다 보니까 시장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정되는 모습과도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교적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시점을 잡아가는 데는 편안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그리고 멤버십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세요.